재판을 뒤엎고 싶다.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인순 변호사입니다. 네,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사무실도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김정환 부대표 변호사님과 이렇게 또 같이 계속 영상을 찍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번에 저한테 네. 심할서를 한 5장 쓰라고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네. 회사 네네. 회사가 이제 커진 네. 만큼 네. 사무소가 커진 만큼 이제 복장도 중요한데 막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꼭 이 스트라이프 입으셨어야 했나요? 그래도 이제 포인트는 있어야 포인트. 되니까. 오늘은 네. 무슨 주제를 할까 하다가 사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흥미가 생겨서 네. 8월 5일부터 탐정업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탐정 경찰이랑 좀 달라요. 경찰이 아닌 일반 사람이 탐정이라는 간판을 걸고 네. 여러 가지 뭐 증거도 찾아다니고 또 이런 조사를 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희한테 증거를 주기도 하고 자료를 주는 뭐 그런 직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사설 경찰, 사설 경찰, 네, 경비업을 네. 제외한 사설 경찰로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일반적인 같아요. 통념인 것 같아요. 그 법에서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이때까지 정해놨었는데요. 그게 이제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탐정분들이 생기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정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그렇죠. 사람 찾아주고 교통사고 조사도 해주고 불륜 조사 해주고 집 나간 고양이 찾아주고 고양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 네. 그럼 찾아준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진짜로.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흥신소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네. 흥신소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한데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법이 바뀌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그거는 하지만,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 흥신소가 하는 업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제일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탐정들이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현행법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행법에서는 뭐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남의 집 복도까지 가도 때에 따라서는 주거 침입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함부로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제한이 많죠. 경찰이야 수사권, 국가로 부여된 수사권을 바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네. 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미 뭐 제도권 밖에서 흥신소라는 게 영업을 하고 있고, 그쵸. 실제로는 특히나 이제 뭐 불륜이나 기타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흥신소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사실은 지금 양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나 그쵸.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문제도 지금 어쨌든 문제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고, 네. 실제로 제 의뢰인들 중에서 뭐 흥신소를 뭐 찾아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양아치 같은 흥신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증거 앞에 왔다, 돈을 더 붙이지 않으면 뭐 사진을 찍지 않겠다 라든지 그렇죠. 불륜의 현장을 내가 목격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몇백을 보내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계약과 이게 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네. 서로가 어디 신고도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끌려가는데, 이게 제도권 안으로 오히려 들어오면 소비자들도 더 안전하고 또 그런 양아치를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한계는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건의 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증거를 탐정이 수집한다? 근데 그 탐정이 수집한 증거가 대부분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이 현행법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재판을 뒤엎고 싶다.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변호사를 찾아와야죠. 그렇죠. 변호사를 찾아와야겠죠. 변호사를 찾아와서 음. 지금 현행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보존 그쵸. 신청을 미리 하거나 아니면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적법함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지 민간 탐정이 증거를 수집해왔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거를 적법한 증거로 받아들여준다? 현행법으로는 저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탐정 명칭을 쓰게 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인 탐정이라 그래가지고 네. 국가에서의 탐정을 허용해주고 네. 탐정한테 수사권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권한을 주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증거를 수집해도 재판 결과를 뒤집는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반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많이 하는 사건, 중간간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분이 술에 취해 있거나 취했냐 안 취했냐가 중요한데 그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통 CCTV를 그쵸.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CCTV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탐정이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쵸. 현행법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그 CCTV에 대한 증거를 법원이 확보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땐 최선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저희와 같이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결국은 가장 답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의뢰인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죠.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가 증거도 다 수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직접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서 근데- 막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근데 저희도 그거를 직접 볼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데 보면 막 그렇게 하던데.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영화는 이제 그냥 잘못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쵸, 예. 저도 뭐 가끔 가서 CCTV 좀 보여주세요 하고 수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업장의 업주께서 그런 사정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확보를 해놔서 그렇죠. 나중에 경찰이 오면 증언을 해주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게 해주겠다. 보관해주고. 확보해놓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보관을 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이 확보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최근에도 이런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중간간이 무혐의 나온 사례가 몇 개 있었어요. 네. 5일부터는 탐정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관심을 갖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탐정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약간 그 설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명탐정이 되고 싶다라는. 저는 일본의 의미를 별로 안 봐서 네. 설렘이 없어요. 저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